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5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알아볼 첫 번째 한자는 섞이다 라는 의미의 잡자가 되겠습니다. 섞이다 라는 의미의 잡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로 순수한 상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 라는 의미의 잡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잡자는 허드렛 일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또 복잡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에서 총 1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잡무 하면 허드렛 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잡부 하면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일에 투입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잡지라고 하는 것은 제호를 가지고 일정 주기로 발간되는 정보지를 얘기하고요.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힘이 뒤섞여 있고 또 엉클어져 있어서 판단을 하기가, 정리를 하기에 쉽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나 행동이 막대먹고 상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것을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수준이 낮고 품위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착잡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드는, 즉 본론 또는 주류에 해당되는 생각이 아니고 이것저것 번잡한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을 얘기하고요. 잡초라고 하는 것은 일부러 재배하는 또는 통상 가치가 있는 식물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한 식물들을 얘기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나무는 우리가 잡목 이렇게 얘기를 하고 풀은 잡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해서 이것저것 섞여 있다라는 의미의 잡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순수하다, 섞여 있지 않다라는 의미의 순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화창하다라는 의미의 창자를 살펴보겠는데요. 화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창하다 하면 구름 한 점 없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맑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화창하다 라는 의미의 창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창하다 라는 의미의 창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화창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날씨가 아주 맑다, 햇볕이 쨍쨍 내려지는 상태, 구름 한 점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창하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글을 읽는 것이 거침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얘기하는 것 또는 그러한 분위기를 얘기하고요. 또한 그렇게 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나 또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리하여 화창하다 라는 창자의 상대 개념으로는 어둡다 라는 의미의 암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할 한자는 탐자가 되겠는데요. 욕심내다 라는 의미의 탐자가 되겠습니다. 욕심내다 라는 의미의 탐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욕심내다 라는 의미의 탐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탐자는 그냥 순수하게 욕심내는 것이 아니고 과하게 욕심내는 것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탐하다 라고 하는 것은 분수를 넘어서 욕심을 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내다는 탐하다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내다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탐하다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데 탐내다는 그것을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눈치가 보인다 이런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일종의 부정적이보다는 조금 가엽다라든지 어쨌든 공감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탐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탐낼만 하다라는 뜻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탐나다라는 말은 탐스럽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과대한 욕심을 얘기하고요.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부리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탐관오리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 많은 관리와 잘못을 범하는 그러니까 관과 잘못을 범하는 리라는 뜻이죠. 요 관은 현대 한국 사이에서 5급 이상을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6급 이하 공직을 리라고 얘기를 하죠. 해서 이걸 합쳐서 관리하면 오피셔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옛날로 말하면 백성이죠. 백성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욕심 채우기에 바쁜 관료를 탐관오리라고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한국 사회는 겉으로는 탐관오리를 배척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탐관오리로 행동을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은 상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관직과 또 일반 국민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놓친다 라는 뜻으로, 큰 일을 할 사람은 작은 일에 연연하면, 작은 손해에 연연하면 안 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탐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거에 대해서 유독 탐욕을 부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무엇인가를 과하게 욕심내다 라는 의미의 탐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자족할 줄 안다, 만족할 줄 안다 라는 뜻의 족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9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와 그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와 한자가 한글에 혼합됨으로써 한글 단어에 대한 명확한 뜻과 또 풍부한 파생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